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저는 스트레스는 만남에 의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은 스트레스가 생길 것이고, 나쁜 만남이 있으면 나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겠죠. 오늘은 스트레스의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015년 이 한 해에는 참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만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하지만 긴장하기도 하고 또는 설레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가 있죠. 우리 몸에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 그리고 몸에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는 몸을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기쁘게 긴장시키고 흥분시키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애인을 만난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간다든지 또는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좋은 스트레스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는 만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깁니다. 만남. 무엇을 만나느냐, 왜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 디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만나면 이런 아름다운 설렘이 있고 멋진 긴장, 유쾌한 긴장, 상쾌한 긴장,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 맛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고되더라도 유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뇌에서 좋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판단력과 직관력, 이런 통찰력,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저래 살아야 되겠구나. 저것이 맞구나. 이러한 직관력, 이러한 통찰력, 이러한 판단력, 분석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유스트레스와의 많은 만남, 좋은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죠. 반면에 이런 디스트레스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디스트레스죠. 디스트레스는 안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최근의 의학계의 보고를 보면은 이 디스트레스의 작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버되어서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궤양, 위궤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박테리아 감염이 더 큰 원인이다. 스트레스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만 제일 큰 메이저 팩터는 아니다. 그런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디스트레스를 경계해야 하지만은 너무 이것에
겁을 먹고 너무 과대 포장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유스트레스의 분비, 좋은 만남, 아름다운 미팅,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디스트레스는,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디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기결이라고 합니다. 기운이, 우리 몸에 기운이 뭉쳐있는 것이죠. 결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집. 기가 결이 되면 화가 생깁니다. 화는 불이지 않습니까? 화의 성격상 위로 차오르는 것이 화죠. 우리 몸은 위쪽으로는 항상 시원해야 되는데 열이 차오르기 때문에 더워지는 것입니다. 이 화가 차오른다고 해서 화를 다 분출할 수가 있습니까? 발산할 수가 있습니까? 발산 못하고 그대로 쌓이지 않습니까? 이거 울화라고 그랬죠. 울화. 그래서 울화통이 터진다, 울화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화를 그때그때마다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안으로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화는 바로 스트레스, 긴장 때문에 기가 결집해서 생기는 증상이죠. 그때 건강하게 처리하고 풀어버린다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는 이러한 디스트레스에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는 몰려있고 이런 것들에 눌림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조금만 우리의 생활 방식, 생활 태도, 생활 습관, 생활 환경을 바꿔주고 우리의 마인드, 생각을 바꿔주고 하면 이러한 디스트레스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2015년 올해 한 해는 이러한 디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걷기죠. 걸음 걷기. 보고에 의하면 걷는 것을 5분만 하라 했습니다. 5분. 물론 미니멈이죠. at least. 적어도 하루에 5분. 5분만 걸어라. 5분. 5분만 걸으면 머릿속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게 된다.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아주 힘이 있게 난다. 힘이 나게 하고 명랑하게 만들어준다. 세로토닌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쾌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5분만 걸으면, 매일 5분만 걸으면 뇌에서 벌써 작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는 것이고, 웃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뻐서 웃지 않아도 가식적으로 웃어도 뇌에서는 정말 웃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디스트레스가 풀어지고 해소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햇빛 쬐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한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93%가 비타민 D 부족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비타민 D deficiency, 비타민 D 부족증이죠. 이것은 햇빛을 안 쬐서 그렇습니다. 햇빛. 매일 햇빛을 15분만 쬐라 했죠. 햇빛 쬐기를 15분 하라 했습니다. 15분. 15분이라고 하는 거리는 점심을 먹으러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거리입니다.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시간 합치면 보통 15분에서 20분은 되죠. 조금만 더 거기에 시간을 쓴다면 30분 정도는 쬐일 수가 있습니다. 5분을 걸으면 머릿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15분을 걸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러한 디스트레스는
매일의 삶에서 그때 처리하고 분해시켜서 배출시켜 버려야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스트레스를 그때 어떻게 건강하게 빨리 처리하고 해소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는 것이죠. 울화라 그랬죠. 화가 쌓이는 것, 울화. 울화가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 터집니다. 병이 되는 거죠. 그때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겁니다. 큰 병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돌연사라는 말은 없다. 돌연사라는 말은 없다. 그 말은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어떤 증상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었는데 본인이 치료하지 않고 간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 조금씩 하인리 법칙이라고도 했죠.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벌써 20번 이상 300번 정도의 하여튼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다가 한 번에 쾅 터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기는 스트레스, 쌓이는 스트레스를 쌓아놓지 말고 건강하게 처리하자는 것이죠. 그 방법은 햇빛을 적극적으로 쬐자. 햇빛 쬐는 것은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스한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햇빛을 쬐봤자 바이타민 D는 안 만들어집니다. 밖에 나와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줘야 됩니다. 특히 겨울에 이것이 부족하기 쉬운데 문제는 겨울일수록 잘해야 됩니다. 원래 동계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에 밖에 나가서 노천에 나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1년 내도록 건강한 것이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걷기는 아까 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분은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최소한 5분이죠.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도 걷는다. 그것도 햇빛을 쬐면서 걷는다. 그렇게 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이죠. 특히 그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딱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거. 딱딱한 음식. 이런 딱딱한 그런 과일 같은 거, 호두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깨 먹고 씹어 먹을 때에 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깨는 그 맛, 이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 호두 안에는 견과류 안에는 잣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죠.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는 그 생기는 모양 자체가 사람의 뇌 모양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로콜리가 옛날부터 이게 뇌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뇌를 부드럽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굳이 또 성분을 말하자면 비타민과 엽산이 많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브로콜리는 생거로 먹는 것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같은 것은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생거로 씹어서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단 음식 있죠. 단 것.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때는 약간씩은 단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것.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는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걸 소량으로서 그때 적당히 섭취를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약간씩은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최선을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자는 것이죠. 잠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잠을 잘 못 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가 쌓여있는 울화가 되어 있으면 위쪽으로 열이 자꾸 차오르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수면 장애가 생기면 잠을 잘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만 깨기도 하고 또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생각들이 많이 생기죠. 잠을 많이 자면은 잠자는 시간 동안에 뇌 속에서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 합성이 많이 일어나서 단백질이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는 것이 단백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뇌에 단백질이 많이 생겨지면 뇌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피부도 살갗도 예뻐지고 그래서 잠을 많이 자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수면 시간이 적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잠의 처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어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때문에 온갖 병이 또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조하지만은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는 없으나 그때그때 이 쌓인 것을 풀어버리자. 울화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울화가 되게 하고 안 하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의 단체가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버스 안에서 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감기에 든다. 그러나 치료는 각자 다르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빨리 낫느냐, 어떤 사람이 안 듣느냐 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의 하기 나름입니다. 강한 파도가 강한 해군을 만든다. 제 아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해군의 전단장을 여기만 대령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해군으로 함대를 이끌고 바다에 나가보면은 산더미만한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올 때 너무나 놀라죠. 그때는 전부 다 얼굴이 시퍼렇습니다. 노래지고 그렇게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계속 이겨내고 극복하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강해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3, 4m 정도의 파도는 급도나지 않는다. 그런 파도가 있어도 과감히 출항을 이렇게 명한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한 파도가 강한 해군을 만든다. 어디 해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매일 좋은 유스트레스만 있겠습니까? 디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긴장감, 설렘, 의지력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강하게 되면 우리는 또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디스트레스를 그때그때 격파해 나가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는 거죠. 스트레스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는 우유에도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호르몬이 있죠. 홍차, 녹차 다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십시오. 녹차, 커피는 별로 권할 만하지 못한데 녹차라든지 홍차 이것을 하루에 한 3잔에서 5잔 정도씩 이렇게 마셔주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 햇빛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음식물 이런 환경을 아주 쉬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많이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디스트레스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쁜 스트레스는 많이 또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 스트레스는 만남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죠.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일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트레스가 생길 것이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만나면 나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집안에 무슨 경사가 생기면 웬만한 우울하고 불안한 일들은 한꺼번에 다 잊어지지 않습니까? 그 반대도 맞죠. 그래서 어떤 만남을 할 것이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만남을 만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저는 만남을 생각할 때마다 김장한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생긴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람만을 만나면 역사만 생길 뿐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저러한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일들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 참 아름다운 사람들,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소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내 자신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같이 풀어주고 디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멋진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다. 2015년 이 한 해에도 아름다운 만남,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